냉장이나 냉동이랑 훨씬 더 큰 차이를 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밀봉이랑 진공은 진짜 차이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어떤 용기가 과연 커피를 보관하는데 가장 적합할지 저희 상황에 빗대어서 여러분께 저희의 테스트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냉장, 냉동, 상온 어디다가 보관해야 가장 원두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나요? 이거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16주간 진행했거든요. 저희가 이 실험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간단하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보관 컨텐츠를 실험하려면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한 배치의 로스팅을 끝낸 원두를 각각 상온, 냉장, 냉동으로 보관해서 주차별로 꺼내가면서 맛을 보면서 하는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면 1주차와 4주차 그리고 8주차의 커피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게 동시에 비교하지 못한다면 주차별로 디테일한 향미 차이를 일일이 기억에 의존해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냉동을 선택했습니다. 한 배치에 로스팅한 커피를 동시에 냉동고에 넣어놓고 매주 한 번씩 상온과 냉장고로 커피들을 옮겨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차별로 차이가 있는 원두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매주 향미를 기억하며 평가하는 것보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정확하게 디테일한 차이를 알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고요. 자, 저희가 냉장은 와인셀러에 10도의 온도로 보관을 해놨고요. 냉동은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와인셀러를 저희가 많이 열 일이 없어서 그렇게 자주 열진 않았는데 냉동고는 저희가 팀원분들이 쓰실 때 거의 수시로 많이 여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집이 냉동고 쓰는 정도로는 열었을 것 같아요. 시로는 딱 지금 9월에서 12월 정도 넘어가는 날씨에 저희 오피스 온도가 일반 가정집 온도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사이의 온도로 락앤락 통에 보관을 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각각 주차별로 냉장, 냉동, 상온할 뿐만 아니라 진공과 밀봉 각각 따로 테스트를 다 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그라인딩도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미리 그라인딩한 원두를 밀봉으로 소분해서 그라인딩한 원두는 어느 정도까지 커피 향미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추가를 했습니다. 실온, 냉장, 냉동으로 나눈다면 실온으로 원두 밀봉, 원두 진공, 그라인딩 소분했고 냉장으로 원두 밀봉, 원두 진공, 그라인딩으로 소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은 그냥 그대로 냉동으로 돼 있겠죠. 9월 8일날 로스팅해서 9월 9일날 소분해가지고 냉동 보관을 다 했어요. 저희가 변수를 최대한 통제하고 싶어서 커피는 파나마 에스메랄다 보스케 스페셜 라인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키로당 40만원 가까이 되는 커피로 했고요. 한 알이라도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검증된 단일 품종을 하고 싶어서 결정을 했고, 포인트가 근데 라이트 로스팅이다 라는 거를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로스팅은 말릭 에서 해주셨습니다. 총 3차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첫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주째에 첫 테스트를 한 건데요.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거는 라이트 로스팅이면 에이징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냉동과 냉장, 실온의 차이는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품질이 됐다, 뭐 향미의 변질이라든지 변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커피들에 비해서 향미의 강도 자체가 조금 낮게 느껴지는 컵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라인딩된 컵이었고, 그라인딩된 컵은 주차별로 갈수록 이 인텐스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냉동이 살짝 인텐스가 높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섞어서 마신다면은 알아차리기 좀 힘들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냉장과 실온 차이에서도 향미 품질의 저함보다는 인텐스의 차이가 미세하게 있다. 이때도 재밌었던 거는 밀봉과 진공 차이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로 넘어갔습니다. 10주째 샘플들까지 같이 테스트를 했고요. 총 샘플 개수는 38개였습니다. 이때는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자라는 결정을 했고, 디플레이크 이철원 대표님과 아이덴티티 커피랩의 윤원균 대표님을 모셔서 저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다 블라인드로 했거든요. 두 분께는 심지어 어떤 테스트인지도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차를 6주, 8주, 그리고 9주 이렇게 2주 텀으로 저희가 소분해서 원두를 이동을 해놨고요. 테스트를 한 결과 좀 재미있게도 그라인딩과 홀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어떤 경향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관 방법에 대한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좀 놀라셨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낼 줄 알았는데 많은 차이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관별로 홀빈이라면은 6주까지는 괜찮게 먹을만한 커피의 맛이 느껴졌고요. 다만 그라인딩돼서 보관했던 원두 같은 경우에는 4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다라는 게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냉동이 가장 괜찮았다. 인텐스가 가장 높고 향미도 더 명확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냉동으로 보관된 컵은 진공이던 그라인딩이던 좀 공통적으로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차에서 또 재밌었던 거 하나는 냉장과 냉동, 시로는 우리가 결과를 까놓고 다시 먹어봤을 때 미세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공과 밀폐, 요거는 차이가 없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결정을 한 게 그라인딩은 품질 하락 이슈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일단 그라인딩된 커피는 제외하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테스트입니다. 16주째에 진행을 했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샘플 개수는 총 38개, 디플로에이크 이철원 대표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말리커피의 최철 대표님, 이렇게 저와 함께 3명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3차도 블라인드로 다 먹어보고 결과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픈한 상태에서 또 먹어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3차에서는 일정 부분의 경향성이 보여지기는 했습니다. 시로는 6주까지 좀 괜찮았고 8주부터 살짝 꺾여지는 게 느껴졌어요. 10주 이상의 시로는 보관된 커피에서는 명확하게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12주 정도 되면은 한 30%에서 40% 정도까지의 향미 하락이 좀 느껴졌고요. 15주 정도 되면은 플랫해진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냉장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오랫동안 향미가 유지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8주까지는 제 기준에서 좀 괜찮았고 10주부터 조금 향미가 좀 하락되고 플랫해지는 느낌,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일본과 진공의 차이가 동일하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블라인드로 다 해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냉동으로 보관한 컵이 확실히 향미 선명도도 높고 인텐스도 높고 셋이서 동시에 이 컵의 향미가 명확하게 좋았다고 찝을 정도로 냉동으로 보관한 컵은 확실히 향미 선명도라든지 신선도가 훨씬 더 높았다. 아무래도 주차가 오래된 상온 커피와 비교해서 또 먹다 보니까 이 퀄리티 차이가 더 명확하게 느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16주간의 실험을 해보고 느낀 점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블라인드로 해도 그렇고 오픈을 해도 그렇고 첫 번째, 진공과 밀봉은 생각보다 퀄리티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두 번째, 상온 보관은 저희 환경에서 보수적으로 잡자면 한 10주 차 정도부터 전체적인 향미 강도의 인텐시티가 좀 낮아졌다. 그래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명확하게 100%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냉장 보관은 같은 조건 하에서 상온보다 한 2주 정도 품질 하락의 이슈가 좀 늦게 진행됐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냉장과 상온의 차이가 엄청 크진 않았어요. 다만 냉동 보관은 확실히 16주 차까지 90% 이상의 품질을 보존하는 게 느껴졌다. 사실 그래서 이번 테스트를 통해 느낀 게 상온으로 보관하는 것보다 물론 냉장으로 보관하는 게 더 신선도를 높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차이가 막 드라마틱한 큰 변화가 있지 않았고, 저희가 회사에서 쓰는 냉장고는 안에 뭐 김치라든지 다른 음식들이 없거든요. 근데 원두 조직 특성상 또 냄새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한다는 게 리스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해보고 냉장 보관할 바에는 기간 안에 그냥 상온에서 좋은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하면서 소비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커피를 구매하셨는데 이 커피가 비싸, 이번밖에 살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샀는데 한 10주에서 12주 이후에 먹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냉장 보관보다는 냉동 보관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냉장 보관을 해서 한 2주 정도의 유통기한을 늘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 8주 안 정도에 소비할 수 있는 원두를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희의 환경입니다. 비교적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였고요. 에스메랄다 게이샤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스팅 포인트를 높여서 좀 미디움 로스팅, 다크 로스팅을 했다면 아마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많고 그만큼 커피가 다공화가 많이 돼서 커피 안에 있는 향미 성분들도 빠르게 날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품질 이슈가 더 급속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냉장과 냉동의 차이가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보다는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냉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냉동으로 보관한 원두를 바로 그라인딩해서 추출하는 것과 냉동으로 보관한 원두를 어느 정도 상온에 있다가 추출을 하는 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동일한 추출 변수로 추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레시피는 18g을 담아서 270g 1:15 비율로 92도로 추출했고, 한 가지 커피는 냉동고에서 꺼내서 10분간 상온에 놔뒀고요. 냉동한 커피는 바로 냉동고에서 꺼내자마자 그라인딩을 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 온도를 재보니까 냉동비는 한 마이너스 6도에서 7도 정도 됐고, 10분간 상온에 놔둬서 해동시킨 비는 한 16.7도, 10분간 상온에 놔뒀다가 그라인딩한 원두는 한 24도 정도 됐고요. 냉동 원두는 한 12도 정도가 됐습니다. 냉동에서 바로 분쇄를 해서 추출을 하는 게 원두가
좀 녹아가면서 물기가 맺히고 이게 수분감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 환경에서는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추출을 했는데 추출 후의 커피 온도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추출 시간은 한 10초 정도 냉동해서 바로 분쇄한 커피가 빨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와 이철원 대표님과 최철 대표님 3명이서 블라인드로 했는데 동일하게 냉동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브루잉한 커피를 맛있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향미의 어떤 노트 자체는 그래도 두 개 다 좋은 노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냉동 상태에서 그라인딩 해가지고 추출한 커피는 조금 더 클린 컵이 좋았습니다. 입안에서 조금 더 흐름이 자연스럽고요. 단맛이 좀 더 좋았고 좀 더 밀키하고 실키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분간 상온으로 맞춰서 추출한 원두는 살짝의 어떤 비터함이 느껴졌고요. 입안에서 편안함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추측을 해보면은 아마도 냉동된 커피는 분쇄 분포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 대회 선수들이 보통 뭐 질소로 급속해서 냉동을 하거나 냉동 커피를 그라인딩해서 입상을 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냉동을 한 커피가 오히려 분쇄 균일도에서 좀 유리한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었고 이 커피가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시작하는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맛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추출 레시피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 라는 것보다는 취향 차이에 따라 조금 더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이후에 저희 팀원분들에게 평가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2대2로 또 선호도가 갈렸고요. 자, 이렇게 당장 16주간의 테스트를 마무리했는데 커피의 변수는 굉장히 다양하고 각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테스트로 이게 정답이다라는 결론을 내기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즐거운 커피 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전 왼쪽이 냉동입니다. 대표님 이게 냉동. 네. 이게 냉동입니다. 진짜? 충격인데. 이게 조금 같이 출된 느낌. 이게 같이 추출된 느낌이에요. 이게 같이 추출된 느낌. 얘가 약간 좀 약간의 비터함이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인데.